제 생각엔 뭐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정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재판이 열린다. 뭐 오늘 이제 구형일이 됐는데 네. 다들 저랑 속내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번엔 무슨 혐의일까? 그리고 참 헷갈려요. 네. 어떻게 보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지난번에 이렇게 법원 기각 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때도 이제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졌기 때문에 아하. 이번 재판에서 이제 구형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구형에서는 유죄로 이제 뭐 구형이 되지만 그렇죠. 법원 판결도 이게 유무죄를 논한다라면 무죄가 나오긴 어렵지 않나.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그간 이 여러 가지 사실들 그리고 증언들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이제 혐의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네. 이 유무죄를 논한다라면 유죄 판결은 확실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할 예.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게 그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9월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 대북 송금이나 이런 혐의 네.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예. 이때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이 오늘 구형이 내려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도 명시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혐의 입증이 좀 될 만큼 됐다라고 재판부에서도 당시에 봤던 건데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더 유죄 입증 가능성, 확신을 갖고 이제 임했겠네요. 네,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들의 말씀을 또 이제 이게 뭔지는 오늘 재판이 뭐 때문인지 몰라도 말씀하시면 이게 또 이랬던 사건이구나 많이 네. 언론들을 탔었던 거고 네. 제 기억으로도 이것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요 이걸 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라든가 뭐 증언 이런 것들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하는 얘기가 검찰의 조작이다. 그렇습니다. 뭐, 예, 어떤 내용을 조작하였는지 내지는 검찰의 혐의 주장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반증할 수 있는지 그런 사실 제시는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이제 똑같이 검찰 조작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조금은 뭐랄까요 암담한 상황을 역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직은 그 공판에서의 최후 진술 보도가 되고 있진 않는데 재판 출석하면서 조금 전 기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이렇게 결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검찰이 친위 쿠데타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그렇죠. 예.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사회 일각이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진영 인사들이 하는 말이 항상 검찰을 악마화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바람직한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제야 명망가들의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이었나요? 탄핵 네. 기자회견이었나요? 뭐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탄핵인지 네. 퇴진인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인들이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들 하나 중에 하나가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일방적 악마화 그리고 뭐 선출되지 않은 권력 운운들을 하는데 저도 한번 항상 개인적으로 가졌던 의문이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문제시하는 게 좀 저도 조금 사회과학서적으로 조금은 읽어봤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좀 문제시하나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읽던 책 중에 하나 네. 뭐 보니까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교수들 공저책인데 거기 이제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통제 이게 나오고 이게 그러면 있을 수 있는 말인가 하고 보는데 네. 그 내용 그거더라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네. 미국에서는 종신직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신직이니까. 예,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한 번 선임하고 나면 이분이 죽을 때까지인데 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재밌는 사실은 그거더라고요.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와 같은 대법원 판사 한 명을 꽂아버리면 적게는 20년, 30년, 40년 이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길이 없는 건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치면 예를 들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하는데 네. 우리나라 검찰총장 모르긴 모르지니다만은 평균 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법정 임기도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안 되잖아요. 길지 제가 알기로 않습니다. 2년인가 예. 이렇게 된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통제 운운할 계제인가. 네, 민주당의 이 검찰에 대한 공격 이야기하다가 조금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신 거고요. 예.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저 하나 봐야 될 게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성경채기 회의에 등장했어요. 네. 시작은 전현희 최고위원이었던 예. 것 같아요. 검찰을 향해서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가 방대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해 검증하길 바란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폭소를 했고 옆에 양옆에 앉아있던 뭐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해서 아니, 두 분도 교회 집사이신데 구약 성경 외우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징역 5년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런 식의 발언했던 네네. 게 공개가 되면서 예, 이걸 예. 빗대서 이제 비꼰 것 같은데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이 좀 검찰을 조롱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이 장면 보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네, 김남국 의원이 비슷한 상황극을 한번 했었죠. 김남국 의원이요. 오랜만에 뭐였었냐면 등장하네요. 네. 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그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그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안인가요? 제가 그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그 증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취가 됐다. 아, 그랬죠. 이랬을 때 김남국이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만들어내고 네. 당시 또 역시 이재명 대표가 그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이었잖아요. 네. 사실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나였으면 검찰에서 5년 구형을 하였을 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런데 주로 제가 이 내용은 법률적인 근거들은 김웅 의원의 이제 페이스북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김웅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응?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과 관련될 때다. 네. 응? 거짓말을 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은 바로 아니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또 공직자가 모든 자리에서 거짓말을 친다.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299명 모두 다 없어졌죠. 네. 선거와 관련된 뭐 어떤 특정 기관과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 말씀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웅 의원이 레퍼런스를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따와볼게요. 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아버지 관련 발언. 한번 제가 몇 가지 한번 따와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네. 했냐면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 아버지 유언을 아들이 풀어드렸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서울의 서리와 인터뷰하면서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 아버지 유언을 아들이 풀었다. 자, 이재명 대표 자서전에는 우리 아버지는 초졸의 공장 생활을 하셨다.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시다. 벌써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됩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 선거 유세 중에서 삼척 도계강산 광부 노동자로 일하였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 예. 네. 시사전을 우리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 관리자 노릇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군요. 예. 네. 자서전에는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다. 자,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라고 하시면서 또 평생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이시다. 전북군 산열서 중에는 화장실 썩은 과일을 먹던 환경미화원 아버지셨다. 네.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이신데 동네의를 맡고 계셨다. 이재명 아버지는 서울대 출신. 출처는 제가 지금부터 생략합니다. 저 화면에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대학 공부도 한 사람이었다. 교사도 했었지만.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 출신이다. 이게 지금 제가 몇 개를 소개해드렸냐면 10개, 12개를 소개했는데 지금 뭐 몇 개, 12개 중에 한 두세 개는 서로 조금 앞뒤가 맞을 수도 있고 내지는 배치되지도 않는데 이거 다 지금 서로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모아보니까 참 그러네요. 이게 네. 같은 분일 수가 없는. 제가 알기로 이걸로 인해서 기소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아하. 네. 아니 이게 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닌 거죠. 네. 이렇게 조금 정치 일반을 희화하는 모습
전현희 의원은 뭐 살인자 발언도 했던 분이시잖아요. 이번 그리고 여사 관련해서. 예, 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신데 이렇게 자꾸 정치를 희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가? 정치 일반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세간의 어떤 언론들에 대한 불신들을 조장하는 이런 발언들은 네.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빠르면 뭐 10월, 늦어도 이제 11월 중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 예. 공직선거법 비롯해서 오늘 이제 구형 내려질 위증교사 혐의까지 국민적 관심이 정말 높은 만큼 일각에서는 이거 재판 생중계하라는 요구도 크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과거 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됐던 사례를 꺼내들면서 이번에도 필요하다 이런 공개 요구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판 생중계 가능하다고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국민적 관심이 좀 큰 상황이긴 하죠.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계속 검찰의 조작이다. 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상은 본인께서도 뭐 최후 진술이라든가 기타 네.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항변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만큼 네. 한 번쯤은 조금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